네, 심도 있는 글로벌 이슈의 분석 이항영의 월가에 대해서 함께 하시죠. 이항영 위원님, 해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연준 리스크 관리 스몰 컷, 0.25%포인트 금리 인하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9개월 만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재집권 이후에 처음인데요.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핵심 사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월 만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둔화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잭슨 홀 미팅에서 얘기했는데 오늘의 그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는 멘트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역시 50pp 혹은 그 다음에 있을 앞으로 남은 올해 연말까지 몇 번이 더 할 수 있는지 점도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두 차례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단 점도표에선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한 것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라는 거죠. 위험 균형의 변화를 언급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존의 견조한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발표문에서 삭제했다라는 것이 오늘 큰 틀에서 보면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보다는 결국은 고용시장의 악화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정치적 압력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었죠. 백악관 고문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신임 이사가 투입되는 등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0.5%포인트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한 유일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이요, 광범위하게 50bp 인하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애들로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점도표를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점도표는 일단은 아래 제일 나오는 건 트럼프의 시각인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아니고 사람들이 재미삼아 표현하는 것인데요. 점도표상에서 쭉 떨어져서 세 차례 더 인하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티븐 마이런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도 만족 못하는 건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거의 6번, 7번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 금리는 4.2에서 4.25%로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오늘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요, 신용카드라든가 모기지금리 전반적인 하락 압박은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하의 성격에 관한 이슈가 될 텐데요. 경제가 급격히 둔화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일종의 보험의 성격이다. 그래서 약간 실망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호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안 좋게 보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압박을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역으로 보면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장기간의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라고 신호는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다는 그런 평가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요, 다수의 시각이 비슷한데요. 금리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고 연말 정도에서 꺾이고 내려올 거란 얘기를 다시 한번 간접적이나마 시사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노동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에 관해서 한 2명 정도가 질의가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그 스키에서 우리식으로 표현 노코멘트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겠고요. 오히려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극히 정치적인 발언 이상 이하도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측치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오늘의 금리 인하 결정과 멘트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MTN 스팟에서 볼 수 있었듯이 트럼프의 측근 이 마이런 어제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비컨 50bp 인하하는데 나홀로 투표를 해서 그렇게 힘이 실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파월 의장이 좀 주목할 만한 발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연준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애둘러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변화 요인은 없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시장의 반응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요, 잠시 또 오늘도 4.0% 이하까지 가기도 했었지만은요, 4.0% 수준, 어제랑 큰 차이가 없었고요. 굳이 금융시장, 주시장에서 측면에서 보면 러셀 2000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사상 최고가에 초근접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하락은 중소기업의 어떤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도 여러 번 저희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러셀 2000의 지수 투자 심볼로 보면 IWM이라는 ETF가 있는데 오른쪽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달러도 오늘 뭐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값은 뭐 천정이 없다시피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은 다소 좀 소강 상태 3,070달러 전후에서 오늘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유가도 조금 내려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금융시장의 영향도 실제로 오늘 하나도 없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했던 그런 수준에서의 그런 금융시장의 변화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면서 중소형주의 호재가 될 만한 또 소식이었기도 하고요. 이제 그 외에 오늘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떠한 뉴스 헤드라인이 있었는지 종목별로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빠진 거 보고 엔비디아 좀 미리 팔 걸 그랬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청자 의견에 곳곳 올라오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 계속되는 중국 내 발목 잡히는 거 어쩌나. 예, 그러게요.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계속 고충을 겪고 있네요. 미중 무역 전쟁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AI 전용 칩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오늘 엔비디아가 주가 한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해주실까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여러 개의 그 소스를 인용하면서 단독 기사를 쓰면서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금지 품목이라는 건 뭐 앞서는 코너에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의 중국향 칩 이번에 허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야 그거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배경 자체는 이제 드러난 것으로 보면 중국에서도 자국 내 AI 산업을 육성하고 계속해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자체적인 칩 기술 개발이 많이 좋아지면 쓰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야 되겠는데요. 월가 분석가들의 시각 자체는 결국은 이번 주 19일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뭐 통화가 예정돼 있다는 이야기 등등 나오면서 관세 협상의 최종 순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시진핑의 중국도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일부에서 이것이 정치적 쇼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 정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없어지겠죠. 그럼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양쪽에서 이런 싸움, 이런 협상에 따른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주시장에서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일부 채팅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고점에서 팔았을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고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큰 틀에서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오늘의 엔비디아 그 소식부터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리프트가 로보택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 리프트의 주가도 쑥 올라갔고요. 네, 구글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이제 리프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자, 리프트의 주가가 어제 시간 외에 폭등을 나타냈는데 정규장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네요. 네, 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프트는 뭔가 우버에 비해서는 한 단계 좀 뒤쳐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리프트가 웨이모라는 걸 결국 구글에서 하는 건데 웨이모랑 손잡고 뭔가 이제 로보택시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일단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쪽에서 손을 잡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번에 시작은 내슈비르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에는 이제 리프트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자율주행 택시를 결국 택시 그 자율주행차를 콜할 수 있고요. 그걸 타고 탈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보는 당연히 경쟁 구도가 결국은 앞으로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미국 기업에서도 대표적인 테슬라랑 이제 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로보택시 시장은 많은 분들의 우려와 달리 기대와 달리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나 전 세계 중국이나 일본에서 자리를 모두 통합해서 보면 워낙 차이가 크지만 2030년까지요. 잘하면 연평균 70에서 90%까지 성장하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회사가 독점적인 시장을 모두 장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합종 연행이 앞으로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마음을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오늘은 우버는 또 그런 소식 때문에 떨어진 것 자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항영 위원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두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